다음 소식입니다. 저희가 단독 취재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건희 특검 출범 초기인 지난 7월 특검팀은 건진법사 법당에서 김건희 여사가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한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 수백 개가 발견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남성을 김 여사 관련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15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 법당에서 김 여사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한 대를 압수했습니다. 김 여사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했던 전화기인데 포렌식 결과 이 전화기에서 김 여사가 의문의 남성 A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수백 개가 발견됐습니다. A씨는 무자본 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연루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도 받았지만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선 김 여사가 A씨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A씨의 메시지들을 분석한 결과 A씨가 김 여사 관련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를 처음 소개한 장본인이 A씨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3년 A씨가 김 여사에게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라며 건진법사를 소개하는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겁니다. 특검팀은 또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A씨와 김 여사가 주식거래 관련 관계를 넘어서 개인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였던 것으로 결론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뒤에도 자신과 A씨와의 관계를 알고 있는 건진법사와 긴밀한 사이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A씨를 통해 그동안 규명되지 않았던 김 여사 관련 의혹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A씨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1차 주포 이모 씨의 소개로 알게 된 지인이지만 김 여사의 투자 관련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중요한 인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특검팀은 이 의문의 남성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전까지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김 여사의 무혐의를 축하하기 위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어서 김지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한 5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수백 번 이상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남성 A씨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A씨에게 술을 마신 경위를 묻자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에서 몇 년 동안 수사를 받아왔는데 최근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걸 축하하기 위해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A씨가 음주운전 조사를 받기 10여일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4년 수사 끝에 불기소한 인물은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정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특검팀은 음주운전 당시 A씨가 언급한 이 지인이 실제로 김 여사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사실상 김 여사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경찰이 지인이라고만 조서에 기록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겁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건진법사를 처음 연결해준 A씨가 계엄 직전까지도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A씨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는데 A씨는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A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주가 조작 혐의는 물론 김 여사와의 관계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여사 변호인은 A씨와 김 여사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는 김 여사에게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씨 관련돼서 무슨 핸드폰 하나가 또 열렸어요? 열렸습니다.
그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 네. 건진법사 법당 한 번 더 가서 털었잖아요. 오. 그래서 이제 검찰이 못 발견했던 비밀의 방도 발견하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증거를 찾았는데 그때 건진이 보관하고 있던 김건희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휴대전화에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네. 김건희 씨와 의문의 남성 A 씨라고 하겠습니다. A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수백 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 A 씨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옛날에 막 무자본 M&A 해가지고 뭐 형사처벌도 받고 그 도이치 관련돼서도 좀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검찰 수사도 받았던 인물이에요. 기소는 안 됐지만 사자의 향기가 많이 물씬 풍겨 오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네. 아주 오래 전부터 김건희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예. 심지어 2013년에 김건희에게 건진법사를 직접 소개를 합니다. 아 건진 소개한 사람이에요? 예. 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이 건진이란 사람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야. 한번 만나봐. 그러니까 건진을 소개할 정도면 얼마나 김건희와 밀접한 관계였는지 좀 대략 짐작이 되는 상황이고 연락을 계엄 직전까지도 조금 주고받은 것으로 굉장히 오래된 보여요. 분이군요. 예. 네. 그리고 되게 또 좀 뭐 웃긴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 예, 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체가 이제 궁금한데,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뭐 한 50대 남성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난해 10월 말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대요. 걸려가지고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당신 왜 술 마셨어? 했더니 술술술 막 묻지도 않은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주 가까운 지인이 네. 지금 검찰 반부패 2부에서 몇 년 동안 수사를 받아왔는데 최근에 불기소 처분이 났어. 그래서 축하하면서 그냥 술 한 잔 마셨어. 그러니까 자꾸 내 가까운 지인이 반부패 2부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반부패 2부에서 수사받은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거기 그때가 누구 수사받았는데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그 시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경찰 진술할 때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 김건희랑 아는 사람이야, 요 얘기 하려고. 그 냄새를 그냥 계속 풍긴 거죠. 다 했어. 어? 네, 다 그래서 했어. 다 했어. 사우나 가고. 어? 짜치다, 짜치. 다 했어. 이거 경찰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른 척을 했겠죠. 뭐라고 이러면서. 야, 참. 네. 이거 요즘 안 될 텐데. 네. 되나? 아무튼 이제 뭐 요 시점까지도 연락을 주고 받았고. 야, 술 마신 네. 이유가 그 김건희 불기소 축하하려고 마셨다? 네. 아이고야.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은 최근까지 김건희 씨랑 연락을, 아니, 최근이라기보다 이제 그 계엄 직전까지 연락을 쭉 했던 굉장히 오랫동안 연락했던 사람의 그런 정황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씨가 열렸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또 뭔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특검에서 이 사람 이제 불러다 조사를 하려고 네. 지난달에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는데 A 씨가 도주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아, 그래요? 도망갔어요? 네, 도망갔습니다. 아이고. 뭐 금방 잡히겠죠. 네. 네. 자, 그리고 뭐 논평 안 듣습니까? 그냥 넘어가요. 뭘 누군지 짧게 아세요, 할게요. 근데? 어. 네, 네, 네. 그러니까 A 씨가 예. A 씨라고 하면은 A 성을 가진 사람들이 억울하잖아요. 앙 씨 이런 사람들 억울, 앙드레 김 선생님 뭐 이런 분들 억울하니까 A 씨. A 씨라고 하자. L 씨. 예. A 씨, A B C D E F G L C로 하고. 아, 네. A 씨.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추론할 수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왜 건진에 김건희의 옛날 폰이 있었나?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건진한테 건진한테 왜 김건희의 옛날 폰들이 있었나? 당근 거래한 것도 아닐 텐데. 예. 그런데 그거에 이제 단초가 이건 거죠. 이 L 씨가 저기 김건희한테 건진을 소개시켜줬고, 물론 네. 뭐 그 전부터 옛날부터 알았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또 이들이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눈 거잖아요. 옛날 폰에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아는데 그거를 그나마 믿고 맡길 수 있는 게 건진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건진한테 맡긴 거고. 이게 사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쓴 거잖아요. 네. 근데 이들의 관계를 2013년에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그 이- 이전이다. 근데 이건 폰만 그렇게 확보한 거고 그 이전일 수도 더 훨씬 오래된 관계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맞네. 네. 다만 이제 2013년부터 2016년이면은 김건희는 2012년에 결혼을 했고 예. 이제 검사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 사건 시작하다가 이제 좌천돼 가지고 대구에 이제 가 있을 때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집안이 어수선하고 어려울 때였다. 그때 이제 이 남성하고 특히 이제 무자본 M&A를 했다라는 거는 김건희가 좋아하는 그 이제
그 자본시장 교란 행위. 네. 김건희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그거와 관련해서 매우 밀접하게 네. 조언도 받고 뭐도 했고 이런 게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여죄가 나올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2016년까지 폰이지만은 최근까지도 연락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지금 김건희가 무죄 나오니까 김건희랑 마셨겠지 누구랑 마셨겠어. 김건희 없이 노홍철 없는 노홍철 팀도 아니고 이게 무슨 네. 김건희랑 같이 먹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 폰을 다 털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폰 털어봐야 된다. 이 사람 폰을 털어봐야지 이게 범죄가 다른 여죄가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미흡했던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이제 어제 SBS 보도 예. 단독 보도로 확인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의문의 남성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여죄를 또 캐내기 시작했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게 특검의 방침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 씨를 풀어줄래야 풀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좀. 지금 이제 언급해주신 내용이 저는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보석 신청을 하고 뭐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를 떠나서 그 이유를 본인들이 이제 쓰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이 타이밍에 어제 SBS 단독 보도로 나온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 제목에 의문의 남성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했던 것 같고 뉴스를 굉장히 집중해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전부터의 이야기를 쭉 풀어내야지 좀 설명이 되는 부분이라 다소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 그 검찰에서 이때는 남부지검이었어요. 네.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법당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었고 그때 확보됐던 내용물 중에 하나가 2013년부터 김건희 씨가 쓰던 전화기가 거기서 나왔다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 전화기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이 SBS가 단독 입수해서 보도를 한 건데 그 안에 의문의 남성이라고 지칭되는 A 씨, 뭐 이모 씨, 뭐 어디는 이땡수 씨, 뭐 다양한 형태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인물과 주고받은 아주 많은 양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 메시지의 내용 중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이 남성이 김건희 씨한테 소개시켜 준 것 같은 정황의 메시지가 있다. 이거 뭐 단순한 무속인이 아니라 로비스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데다가 여기에 더해서 JTBC가 또 보도한 내용들까지 연결시켜서 보자면 소위 말하면 이거 인사 개입이라든지 그렇죠. 예, 이런 것들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경찰청장 윤희근이라는 경찰청장 관련된 언급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경찰 내에서의 이해하기 힘든 인사들 이런 것들이 모두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특검은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엄 직전까지 연락을 통화를 취했고. 했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핵심 아니면 측근 역할을 했던 아니면 중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제 아마 이 김건희 특검이 이제 민중기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할 때는 뭐 제가 계속 보면 확실하지 않으면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마 곧 계속 추가 보도가 아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다면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제껏 찾지 못했던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인물이 아닌가 이모 씨가. 또 다른 페이지가 열린다. 저는 또 다른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라는 걸 알리는 보도고 알리는 수사 계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SBS 기사 제목이 판도라 폰 열렸다. 김건희 의문의 남성 수백 개 문자. 그리고 이 사람이 김건희 씨하고 연관된 게 굉장히 우연찮게 또 확인이 네.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됐는데 술을 어디서 마셨냐 그랬더니 김건희가 그 검찰의 황제조사, 출장조사 이후에 무혐의가 됐잖아요. 그 무혐의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 뭐 김건희하고 같이 마셨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그런 술자리에 술 마셨다. 그리고 김건희 씨 없이 그럼 축하하는 자리야. 뭐 그 축하를 따로 했을 수도 있고 같이 했을 수도 있고 한데 그 맥락은 이제 판단하기 나름일 것 같고요. 지금 김건희 변호인단 입장문은 중요한 인물로 보기 어렵다. SBS 쪽에 했던 그 해명을 보자면 뭐 투자 관련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적도 없고 그 1차 주가 조작의 그 주포로 불리는 이모 씨 소개를 알게 된 그냥 단순 지인이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지인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요. 문자 메시지를 수백 개를 예. 주고받고 그러니까 김건희 씨 변호인단이 하는 주장은 저는 그냥 어쨌든 입장을 내야 되니까 김건희 씨한테 몇 마디 들어가지고 이런 입장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너무 수상한 게 김건희 씨 휴대폰이 왜 건진의 법당에서 나옵니까? 그것도 너무 이상해요. 네. 그리고 이제 SBS 보도의 맥락을 보면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2013년부터 16년이니까 이 사람이 2012년에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확인이 된 건데 비단 주가 조작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긴밀한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 나오고 그리고 더군다나 더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김건희 씨가 이 사람 하고 같이 주고받은 내용을 건진이 알고 있어서 건진에 대한 것도 김건희 씨가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대단히 복잡한 사이인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휴대전화가 건진 법당에 있었다는 거. 그것도 네. 김건희 씨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전화도 아니고 옛날에 쓰던 그렇죠. 거. 과거에 쓰던 예. 것. 그리고 2013년이 벌써 10년이 지난 얘기잖아요. 12년 전이죠. 그러니까요.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건 그 안에 무언가 의미 있는 것.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계 속에서 예. 있지 않았을까라는 증거인 추정이 거예요. 가능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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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왜 들고 있었겠습니까? 뭘 가지고 있으니까 그 관계가 유지된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예. 생각해 보자면 예. 그렇죠. 중요한 거고 약점이거나 그렇죠.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점이 되는 거라고 그렇겠죠.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금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모조품 갖다 놓기도 하고 증거를 갖고 상당히 기민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아니 뭐 검찰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일종의 캐비넷 아니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예.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까지 갖고 있을까요? 만약에 그랬으면 뭐 없앴거나 그렇지. 버렸거나인데 그걸 갖고 있었다는 거는 매우 중요한 거고 특검이 이제 그거를 지금 확보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건진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불리한 거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뭔가 본인에겐 유리하고 본인에게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확보하고 그렇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JTBC 보도를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7월에 뭐 이름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 당시에 경찰청장이었기 때문에 언론 지상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윤희근이라는 인물이 경찰청장이 되는데 이때 건진법사하고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보면 그 윤모 씨라는 건진법사의 그 지인이 있는데 윤희근이 경찰청장이 됐다라는 기사에 링크를 보내주면서 축하한다라고 이 지인이 말을 해요. 그러면 건진법사가 이거 다 내가 미리 작업한 거야. 난 알고 있었어. 걱정 안 했다. 뭐 이런 식의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게 희한하거든요. 윤희근이라는 인물이 경찰청장이 되는데 이게 고속 승진이라는 그 맞아요. 우리가 뭐 상투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냥 고속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고속입니다. 그게 이제 치안 감에서 치안감이 말똥 두 개거든요. 예, 세 개가 정감이고 총감이 4개입니다. 경찰청장이 4개죠. 2개에서 3개에서 4개까지 1년 바로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이 안 걸린 경우도 6개월 만에 올라가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경무관에서부터 경찰청의 유일한 치안 총감이 되는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되는 자리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채 2년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경무관 하나고. 그렇죠. 예. 이렇게 초고속으로 승진하는 과정이 의아했고 뭐 경찰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고 경찰 내에서도 저 사람은 김건희 라인이다. 측근 라인이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다는 건데 그 이후 상황들도 보면 이 윤희근이라는 사람이 청장 되고 나서도 뭐 어떤 무슨 경위에 뭐 상 줘라. 그럼 실제로 그 상을 주고 특진하고 이런 일들이 다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증거가 나왔잖아요. 예. 그 미리 작업한 것이라는 예. 그 표현은 뭐 거의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뭐 범죄 사실이 밝혀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이럴 수는 있게 허세 부렸다고 할 수는 있지만 요거에서 아마 좀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증거만 있다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자백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이게 희한하지만 건진이 뭐라고? 그러니까 건진을 타고 김건희로 올라간 것 아니겠느냐? 네. 그 인사라는 그렇죠. 것은 그런 형태가 당연한 거죠. 아니었을까? 네. 건지는 이제 중간 다리고 그렇겠죠. 예. 김건희가 역할을 했다고 봐야 그 되죠. 로비스트란 표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 좋아 로비스트지 사실은 브로커죠. 거간꾼. 거간꾼 예. 브로커고 이제 뭐 법조 브로커 하다가 정치 브로커 하다가 뭐 이런 건데 김건희 씨 주변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그 사람도 BP 패밀리 멤버로서 그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 거 내가
사표 쓰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해병대 안에서 뭐 장군 만들 거거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사람들이 김건희를 둘러싸고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적당히 뭘 주고받고 뇌물이 되겠죠. 뭐 크기에 따라서 자리 매관매직도 하고 이랬던 건데 이거는 건진을 다리로 걸고 뭐 윤익은 그 하부 토대까지 이르기까지 쭉 관리 가능한 이런 시스템을 갖춘 거고 윤석열 정권 초반부터 소위 얘기해서 여사 라인 문제가 각 곳에 있었어요. 검찰이면 검찰, 경찰이면 경찰, 감사원 뭐 등등에 다 여사 라인이래.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다 실세로서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요. 7인방 뭐 한동훈 대표가 저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처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사실상 국정농단을 대놓고 한 거죠. 그리고 사실상 그 윤희근 씨에 대해서는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요. 이태원 참사 때 정말 그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용산구청장이라든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해명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느라고 연락을 못 받았다. 어디 가서. 맞아요. 충북 제천에 네네. 캠핑 갔었고 그곳에서 술 먹고 잠들어서 연락을 직접 못 받았다.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직의 무거움이라든지 경찰의 지위, 경찰의 본질이 국민의 안전과 질서거든요. 그것과 관련돼가지고 2시간 동안 자느라 연락을 못 받았으면 경찰 기능이 고장난 거예요. 그러면은 경찰 기능이 고장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마치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이 이런 발언을 한 그때부터 정말 자격이 없는 경찰청장이다. 예.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 주변과 관련돼서도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이 윤희근 씨 같은 경우는 뭐 출마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저는 공직과 관련돼 가지고는 무자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하고 하는 짓이 비슷했어요.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계속 어떤 소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행동을 했고 뭐 근조도 안 하고 막 그랬던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방향 똑같은 맥락으로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말한 것처럼 사실 이 정도 됐으면 일반적이면 사퇴를 해야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그 국회 나와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경찰들은 주말에 술 못 마십니까?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상민하고 이 사람 행동들이 납득이 안 되게 행동을 하고 아주 거만하게 왜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었고 다 윤석열, 김건희, 이상민, 윤희근이 다 같이 행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 책임자들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 멀쩡한 청년들이 길 가다가 골목길에서 그렇게 압사가 됐으면 최소한의 공직자라면 책임 있는 자세 그만둬야죠. 당연히 그만둬야죠. 참여하는 태도를 해야 되는데 뭐 어쩌라고 뭘 잘못했다고. 이상민의 경우에는 지금 이 순간도 사과 제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요. 그 임기 끝나고 갈 때 뭐 매 순간이 행복했다. 매 순간이 행복했다. 이런 소리나 했던 부분. 그게 다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이제 경찰청장이라는 자리는 경찰청 최고의 자리인 것이고 그리고 이때의 경찰들의 이슈 중에 하나가 행정안전부 내의 경찰국 신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했던 총경들이 회의를 모집했었고 그 총경들이 인사 불이익을 당했던 것이 바로 이 윤희근 청장 일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다 붙여보자면 이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입당을 지금 뭐 준비하고 있다 그래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지사 이 지역선거, 지방선거를 준비한다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기존 윤석열 시절의 국민의힘과 코드가 맞춰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쓴다는 것도 웃긴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공천이 될지 안 될지 앞으로 저희들이 봐야 되긴 하지만 윤희근이라는 사람은 뭐 앞으로 더 파헤쳐져야 되지만 김건희 코드 인사의 대표적 인물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행동도 그 외의 임무 수행도 비슷하게 해왔고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공천이 되건 한다 그러면 야 국민의힘은 그냥 윤희근을 돌아간다. 그러니까 뭐 지방선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가겠다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면 이제 관련 정보가 있거나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저희 이승준 기자라고 뉴스다이브에 이제 숨어 있는 실세가 있는데요. 엄청 성실하세요. 성실해요. 이분이 뭐 정보라고 준 게 윤희근, 윤석열 둘 다 파평윤 씨입니다. 뭐 이런 걸 보내고 있습니다. 엄청 중요하네요. 오늘 방송 끝나면 홈찍음을 한번 내야 될 것 같아요. 윤 씨가 파평윤 말고 하나 더 있던가 있긴 있겠죠 뭐. 그 제가 알기로는 거의 파평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뭐 중요하다고. 나는 오히려 그 윤석열 변호인 중에 윤갑근이라고 있잖아요. 맞아요. 윤희근. 잠깐만요. 그만하시죠. 더하네. 파평윤 씨보다 더하네.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혼자만의 생각을 외모가 너무 달라요. 아, 그래요? 너무 달라요. 제가 봤을 때. 저랑 동명이인은 대통령 부속실에 있었던데요.
그러니까요. 수행실장 이름이 예, 그러니까요. 전직.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하긴 뭐 어떤 분들은 어디 지나가다가 건물 이름에 현준 프라자라는 게 있었대요. 제 건물인 줄 알았다는데. 예. 그 가수 장윤정 씨하고요. 저 형제지간이냐고 계속 물어요. 전혀 상관없는데 그렇다니까요. 약한 정. 엉뚱한. 야. 아 윤익은 육강은 고양이 같다고 이승준 기자. 잠깐만요. 이 사람 이거 못 쓰겠네. 예. 고양이 같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형제야 예. 진짜? 아 모르겠어요. 확인된 바 아니야? 확인된 바 없습니다. 아니야? 네, 북한의 김정은 계속 살찌고 있습니다. 네. 자,